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재판을 맡아주신 변호사 최재형 변호사님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재판 취지와 저는 이제 2022년부터 재판을 쭉 해왔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안타깝지만 사실 언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일, 그게 이제 무한 국제공항 조류충돌, 제주항공기 참사죠. 제주항공 참사.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이슈로 붙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력환경영향평가에서 아까 재판부랑 저랑 피고 측 변호사가 이제 나눈 얘기가 뭐였냐면,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국제적으로 99.9%의 조류충돌 사고는 2000피트 이내, 공항으로부터 반경 13km 이내에서 다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13km 이내에서 조류충돌 사고의 78.5%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피고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새만금 신규공항 부지로부터 그럼 13km가 어디까지 갈까요? 혹시 아시는 분? 예, 유부도는 다 포함입니다. 유부도가 12km 지점이에요. 그래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얘들이 했을 때 유부도까지 해서 12km 안에 장애물 제한이 있는지를 검토를 합니다. 그 장애물은 지형지물이에요. 산이 있거나 높은 빌딩이 있거나 하면 위험하잖아요. 12km 유부도 상공의 350m 지점을 항공기가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검토를 하게 되는데, 제가 첫 번째 얘기를 한 거는 가덕도 신공항도 지금 사건을 하다 보니까,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가덕도 신공항 옆에 부산 신항이 있습니다. 부산 신항 컨테이너 선들이 있어요. 컨테이너 선 높이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 5층짜 아파트다. 15m. 40m 넘어가요. 그래서 그 장애물 제한 표면할 때는 선박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동하죠. 이동 장애물로서의 선박 높이를 장애물 제한 표면도의 하한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이동하는 게 인공 구조물, 선박만 있나요? 새도 있죠. 새는 특히 조류충돌 위험으로 나오고, 그것이 현실화된 게 이번에 제주항공 참사죠. 제주 비행기. 제주. 근데 이제 문제는, 자, 그러면 동북아로부터 대양주까지 국제적인 철새들의 중요 기착지 하나가 서천갯벌입니다. 그래서 세계 자연문화유산도 됐죠. 근데 그 위를 항공기가 이착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조류충돌 위험 평가를 하려면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그까지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충돌이 많이 발생하는 사안이니까. 처음에 본안 단계에서는 그래서 신규 공항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13km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해 봤더니 새들의 종류가 159종이 나와요. 그럼 159종을 갖다가 거기 중에 충돌이 했던 선례가 있는 종, 그들의 뭐 무게 뭐 이런 거 막 재가지고 평가를 해봤더니 무항공항보다 뭐 600 몇 배가 나와버린 거죠. 그리고 최대로 했을 경우에는, 악화됐을 경우에는 19년에 한 번 치명적 사고가 발생한 걸로 나왔어요. 공항 지을 수 있어요? 못 짓죠. 그런데 환경부가 뭐라고 했냐? 본안을 딱 받아보고 나서, 자, 이렇게 갖고는 공항 안 되겠는데? 근데 이거는 신공항 모델인 거잖아. 군산공항 옆에 있는데, 그리고 신공항 모델을 적용할 때는 영국 기준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대형 전손 비행기의 사고가 있는 경우, 그때 이제 그걸 적용하러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바로 옆에 군산공항도 있고,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조류충돌로 인한 그런 사고도 없었으니까 신공항 모델은 너무 위험도를 뻥튀기해. 그래서 한국공항공사가 만든 한국공항공사 모델도 한번 검토해서 두 개 장단점을 비교해봐, 이렇게 이제 보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자 쪽에서 국토부가 그 보완 요구를 또 충실히 이행하죠. 웬일로 그런 얘기 일단 환경부 얘기 잘 들어요. 그래서 검토해봤더니 국내에는
대형 참사가 없었고 군산공항이 1.5km 이격돼 있기 때문에 행동 반경이 거의 뭐 80% 일치하는 거라서 신공항 모델은 위험도를 과다 계측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공항 모델을 쓰겠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한국공항공사의 운영 중 공항 모델, 조립 충돌 모델은 반경이 몇 킬로미터일까요? 5km입니다. 그러면 그 군산 산단 언저리까지 뿐이 안 나와요. 유부도 쪽을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5km까지 현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면 조류들 종류가 몇 종 나왔을까요? 아까 159종이라고 했잖아요. 유부도까지 했을 때 50종이 날라가요. 109종이 나옵니다. 3분의 1이 잘라지는 거죠. 그만큼 조류 충돌의 위험을 평가해야 되는 대상 종이 3분의 1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좀 더 안전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5km부터 13km까지는 철새들로 인한 조류 충돌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평가를 안 해버리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뭐 설악산이든 사대강이든 환경조사를 막 하다 보면 뭐 맨날 이제 산에 가면은 뭐 멸종위기종, 뭐 하늘다람쥐, 사냥 이런 얘기 맨날 나오지만 재판부는 꿈쩍도 안 해요. 그냥 공사하면은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뭐 이런 얘기만 하고 맙니다. 다만 유일하게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돼가지고 위법하다고 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밥 사드릴게요. 아직 변호사들도 많이 모르는 거라서. 인천 사시는 분 있나요? 인천. 오늘 오신 분 중에. 인천에 보면 노년택지 있어요. 남동공단은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인천 남동공단 거기로부터 근거리 130m 이격돼 가지고 2000년도에 인천 남동공단 근처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합니다. 택지는 뭐 하는 거예요? 공장 짓는 거예요? 아니요, 집 짓는 거죠. 보통 환경영향 평가를 하면 이 공사로 인해 가지고 주변 환경이 얼만큼 피해되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택지를 만드는 환경영향 평가를 해요. 그럼 물론 산 깎고 뭐하고 하면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이런 것도 검토하겠지만 뭘 검토해야겠어요? 입지와 관련돼 가지고 얘가 정말 택지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돼요. 왜?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국가산단이 남동공단이 있으니까. 그런데 환경영향 평가를 어떻게 해놨냐 애들이? 남동공단에서 오염물질이 뭐가 나오고 배출량이 얼마나 되고 이런 거 검토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뭘 했냐? 그냥 방제림 100m만 한 2m 간격되는 숲을 조성하겠다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 사안에서 우리나라 법원이 유일하게 이딴 식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자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부실이니까 위법하다라고 해서 취소 사유를 처음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그 사건은 취소 소송이 아니라 무효 소송이었기 때문에 원고 네 말이 맞아 이 사건 위법해. 그런데 무효 소송이네 미안해 원고 패소를 때려요. 어떻게 됐든 유일하게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부실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다시 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뭐 새만금에 있는 뭐 흰발롱개 아니면 뭐 도새, 저새 뭐 얘들을 갖다가 제대로 안 셌다, 누락했다. 법원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꿈쩍도 안 해요. 뭐 사람이 하는 거니까 놓칠 수도 있지.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오색 삭도 다툴 때 지금 뭐 하고 있지만 상부 정류장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저도 빨리 올라가봤자 3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약간 다행인 거는 공사 들어가면 이제 그 활동가 분들이랑 이런 분들이 상부 정류장 나무 위로 막 올라간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끌어내려면 경찰도 어떻게 해야 돼요? 4시간 올라가야 돼요. 예전에 그 어디에 밀양 송년탑 사건 했을 때 할머니들 막 다 쇠사슬로 다 묶고 있는데 거기는 20분이면 올라와 버리는 거야. 제가 제일 마지막 천막에 있었고 5시부터 1번 점거됐고 2번 점거됐고 3번 점거됐고 저희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때 이제 천막에 신부님 한번 올라가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 그때 이제 울 뻔했던 게 누가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나의 살던 고향은 그 노래를 딱 부르는 거예요. 그걸 부르고 있는데 경찰들이 확 올라갔어. 예. 근데 뭐 설악산은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저도 거기 올라가야 돼서 좀 고민스럽긴 한데 근데 거기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상부 정류장부터 1번 지주까지 각 지주와 상부 탐방로, 상부 정류장
여기에 이제 벌목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될 텐데, 그 조사자가 3명이라고 했는데 3명도 아닌 것 같긴 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뭐 3명이 하루 만에 그걸 조사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와, 표준지 정해가지고 나무 다 세고 뭐 야장 다 줬고 이게 가능해? 라고 제가 고소를 하긴 했지만 뭐 결과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무혐의가 나오긴 했었죠. 그게 뭐냐, 면적 자체가 문제가 아닌 이상은 사실은 조사를 잘못한 거는 특별하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따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골프장 사건 다툴 때 여기 수녀님은 아실 수도 있겠다. 그 안성에 미리네 성지 있습니다. 그 옆에 미산 골프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도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10년을 싸웠어요. 그 당시 경기도지사가 김문수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김문수 아니었나? 그때 이제 뭐 자기도 천주교 신장인데 신부님이랑 수녀님들이 너무 땡깡 피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했었는데, 김문수 맞습니다. 예. 그때 이제 막 공사 진행이 될 뻔했어요. 근데 막판에 OBS랑 저희가 올라가가지고 표준지를 하나를 잡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GPS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래서 수학 문제. 법적으로는 여기 있는 산림이 우수하냐 하지 않냐를 보려면 20m, 가로 20m, 세로 20m 정사각형을 표준지로 잡아야 됩니다. 면적이 얼마일까요? 그러면 아시는 분? 가로 세로 20이면 면적 400. 400제곱미터죠. 자, 근데 똑똑한 그 당시 영림사들이 400을 하면 나무들이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리고 400을 어떻게 재겠어요? 직각자 이렇게 못 재죠. 자, 줄자를 갖고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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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m면 이 둘레가 몇 미터예요? 80m. 80m 줄자 가지고 자기가 걸어가면서 한 20m에 뭐 꼭지점 하나 찍고 또 20m 찍고 하면은 400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만약에 이 사람이 20m 길다 해서 10m만 갔어. 그리고 가로로 30m 갔어요. 또 10m, 30m. 면적 얼마예요? 300이죠. 100 어디 갔어요? 날라갔죠. 근데 더 이번엔 마름모로 해요. 자,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는데, 자, 마름모 넓이면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하죠? 밑변 곱하기 높이. 자, 직사각형은 뭐 이렇고 정사각형 이렇게 되죠. 마름모 이렇게 했다고 쳐요. 밑변 20, 높이 5. 면적 얼마예요? 50이에요. 50. 100. 네, 그러면은 얼마가 날라가요? 300이 날라가요. 그 다음에 흉보직경이라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 성인 그 가슴 부위, 나무의 가슴 부위 흉보를 직경을 재게 돼 있어요.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자로 둘레를 재야 돼요. 그럼 너무 자세히 나오잖아요. 힘들잖아. 그럼 걔들이 뭘 갖고 다니느냐, 이런 식으로 된 측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 대면 이쪽 애가 직경이 딱 나와요. 자, 나무가 동그란 나무만 있나요? 타원형으로 된 나무 있죠. 영림사가 착해서 타원형 뒷부분을 재면은 직경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돌아가는 게 귀찮네. 직경이 얇은 쪽을 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굉장히 두꺼운 나무인데 이렇게 된 걸 갖다 여기서 재버리면 굉장히 어린 나무로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조작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저희가 밝혀가지고 OBS 터뜨렸고, 그 소식을 들은 김문수가 이러면 나도 못하지 해서 그때 이제 사업이 중단된 적이 있어요. 이 말을 드린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법이 아직 개판이에요. 특히 개발 관련돼서는 사업의 필요성 지들 마음대로 해요. 그냥 지들이 필요하면 다 하는 거. 4대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용산을 옮기기도 하던데. 네. 마이크가 있었군요. 근데 이제 이걸 다투려면 뭐 멸종위종 보호종이 있다, 오색, 그 많은 보호구역인데도 다 무력화돼 버려요. 그걸 깰 수 있는 유일한 게 어떻게 보면 면적 개념.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 이 사안이 근데 딱 그 사안에 부합하게 지금 보이고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얘기가 저는 니들이 13km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 5km 안 했잖아 라는 얘기를 한 거고, 쟤들은 아닌데 우리 13km 다 했는데, 이제 그 싸움인 거예요. 만약에 13km를 다 했다고 하면 뭐 기존공항 모델을 썼든 신공항 모델을 썼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재판부는. 근데 5km 뿐이 안 했다? 그럼 5에서부터 13km, 8km 내에 있는 아까 누락되어 있는 종 몇 종이라고 그랬죠? 50종. 걔네들의 위험도 평가가 아예 안 이루어졌어요. 만약 159종 중에 한 2종류 빠져 있다고 하면은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159종 중에 50종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주 제2공항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 새만금 공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새만금 공항 살리면 안 되죠? 수라갯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게, 그리고 또 수라갯벌이 살아야지 서천갯벌이 살고, 그래야지 동북아에서 대양주를 날아다니는 그 새들이 살겠죠. 그게 바로 걔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막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환경영향 평가는 기본적으로는 위험도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재해위험 평가라는 게 별도로 있고, 원래 그걸 사전 타당성에서 했어야 되죠. 환경영향 평가 왜 해요? 그 개발 행위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될까를 하는 것이지, 그 개발 행위로 인해서 비행기가 손상될까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행기 영향평가가 아니에요, 걔는. 환경영향평가지. 근데 거기다가 조류충돌 위험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잘 웃긴 거고, 근데 그런 식으로 개판이 되고 있죠. 지금 백령로도 또 공항 진다고 또 막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오늘 그러니까 어제 이제 상대방이 서면 내고,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박 서면 이제 아침에 또 내고,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그와 관련돼서는 추가 서면, 재판부가 재량이라고 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 재량이 뭐냐면, 만약 13km를 다 했다고 친다면 그 중에 운영 중인 공항 모델을 할지 신공항 모델을 할지 이거는 행정청이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재량이니까 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재량을 인정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저희가 공부할 때는 재량이 0으로 수축된다 그래요. 네가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꼭 해야만 되는 일,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국민의 생명, 신체, 그리고 공익이라는 자연환경의 보호, 이걸 위해서는 네가 재량으로 네 마음껏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걸 이제 저희가 기속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 참고서만 한 번 더 들어갈 거고,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워낙 탄원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써주셨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거를 재판부에 따라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여론재판 한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어서. 근데 이제 워낙 사안인 만큼 지금 재판부는 그러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수라갯벌, 새만금, 사실 우리가 원죄가 있잖아요. 새만금은 신부님이 제일 원죄가 크죠. 그 원죄가 있어서 이 자리에 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은 길었습니다만은 마지막이라서 그런 거고요. 그냥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9월 달 한 거는 재판부도 고민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고민의 결과가 우리와 우리 미래 세대와 우리와 함께하는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동안 수고하신 최재홍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진짜 밥도 안 드시고 정말 커피만 드시면서 막 일을 하셔서 볼 때마다 얼굴이 점점 까매지시거든요.